방향은 잘못됐지만 대단히 노력하고 또 상당하게 수준의 어떤 이 문필력과 창작력을 지닌 인물로 파악되집니다. 박창환은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히 강역고, 즉 영토 연구에 애정을 쏟았다. 고려 때까지 만주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자필 이력서에도 강역 연구를 20년 동안이나 했다고 나온다. 소장도서들의 대부분은 고구려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 어떤 단서가 있는 것일까?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봤다. 예, 고구려 서약이라는 이 책은요. 이쪽은 영락대제라는 그중 한 책엔 광개토대왕을 영락대제라고 표현해놨다. 이쪽은 국강 호태왕이라는 편을 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엔 왕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용어 사용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각각 다른 책을 보고 그대로 비꼈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사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여러 개의 저본을 보고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쓰신 게 보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책이 있다는 자체는 이분이 의도적으로 책을 편집하려는 것보다는 자기가 본 거를 단지 필사만 했다는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장도서 중에 주목되는 문서가 있다. 만력 이전 조선 고간본 사료. 일본 정부에서 사용하던 용지에 초서로 흘려 쓴 것이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전문가를 만나 확인해봤다. 임진왜란전에 간행된 조선의 책을 기록한 목록이었다. 책 목록 같은 거 적어놓은 게 이게 초소로 되어 있습니다. 군진, 진을 치는 그 도형을 만든 진도, 또 계축 진설, 아마 계축년의 그 진법에 대해서 설명한 책 같습니다. 성리학에 관계되는 것을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 책들이었다. 화랑색이나 화랑에 관련된 것들도 찾아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이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책 목록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육아의 경적도 있고 또 문학적인 무슨 초사라든지 대부분이 보니까 육아 경전이 많고요. 거기에 이제 불경도 혹관이 있고 하는데 그 별로 그 화랑도에 대한 어떤 화랑색에 관한 서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화랑색에 나오는 인물들을 정리해놓은 기보도. 역시 일본 정부에서 사용하던 종이에 쓰여진 것으로 박창화가 왕실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만들어진 것이다. 위작하기 위해 만든 자료가 아닐까. 지금 화랑색에 나오는 400여 명의 인명들 모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20세 예원, 20세 풍월주였던 예원의 경우에 그 아버지는 12세 풍월주 보리공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공의 형인 원광의 아들로 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보도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보도만을 가지고는 화랑세기를 위작할 수가 없었던 건 분명합니다. 소장도서 중에 가장 유력한 단서였던 계보도. 하지만 그 또한 필사본의 정체를 밝혀주진 못했다. 일본 왕실 도서관도 확인하고 박창하와 그 주변도 추적해봤지만 이 필사본의 정체를 밝혀줄 확실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위를 밝혀줄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 필사본의 출처를 확인해도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이 책의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는 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이나 비석에 새긴 글자를 금성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화랑색이 필사본을 이 금성문과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성문은 다른 사서들과는 달리 당시 사람들이 직접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랑색이 필사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만약 이 금성문에도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 책이 김대문의 화랑세기를 그대로 베낀 진본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70년대에 발견된 천전리 암각화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글자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법흥왕 때 쓰여진 것입니다. 지몰 시해비, 이것은 법흥왕의 동생 입종의 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자사,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로 이것을 풀이해보면 부인이 남편 입종이 먼저 죽어서 그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법흥왕보다 그 동생 입종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흥왕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은 지금까지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랑세기 필사본에 이와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5대 대표 화랑을 역임했던 사다함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흥붕이, 입종역흥, 법흥왕도 죽었고 그의 동생 입종도 역시 죽었다. 그런데 법흥왕보다 그 동생 입종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 천전리 금성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화랑세기 필사본이 진본이라는 것을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전리 암각화를 좀 더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각화에는 화랑에 대한 아주 풍부한 기록들이 남아있고 또 아직도 해독되지 않은 많은 글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70년대 발견된 울주 천전리 암각화는 신라사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다. 특히 이곳엔 다양한 화랑의 이름이 등장한다. 여기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이 영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년 6월 우선 귀에 익은 영랑이란 화랑의 이름이 보였다.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기간을 3년 만에 뭘 해가지고 이루겠다는 거죠. 만약 태권도를 한데도 요즘으로 치면은 안 그러면 무슨 중국 유교 경제를 공부하든지 그걸 이루었다는 거죠. 충양락이란 이름도 있었다. 하지만 필사본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화랑들의 이름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문첨랑, 이 또한 화랑세기에는 없었다. 그런데 화랑세기 필사본에 있는 화랑의 이름과 비슷한 것이 발견됐다. 관랑, 필사본에 무관랑이란 화랑이 나온다. 그러나 동일 인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천전리 암각화엔 성강랑, 정광랑, 성림랑, 천랑 등 수많은 화랑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화랑세기 필사본과 일치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몇 개 정도의 화랑의 이름이 보입니까? 이 천전리 서적에. 예, 여기 글씨는 아주 큰 글씨부터 작은 글씨까지 있는데 지금 탁본하지 않고서도 10명 정도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화랑세기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일치하는 인물이 있었나요? 예, 찾아보려고